2011년 2월 12일 미국 조지아 플로리다 대학교의 남학생 5명과 여학생 5명이 모여 동굴 탐험을 떠났습니다. 10명의 학생들 중 20살의 그랜트 라켄바흐가 이번 동굴 탐험을 계획하고 리더를 맡았습니다. 그들이 정했던 목적지는 조지아에 위치한 앨리슨 동굴이었습니다. 이 동굴의 가장 깊은 곳은 자유의 여신상 2개가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깊이의 동굴입니다. 그저 재미로 동굴에 들어갔던 그들에게 상상하기 싫은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의 기독교 동아리 소속이었던 그랜트 라켄바흐와 마이클 피리는 같은 기독교 동아리 학생들에게 혹시 우리와 함께 동굴 탐험을 가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라켄바흐와 피리는 가끔씩 주변의 작은 산들을 탐험하고 동굴을 탐험하는 것을 취미로 즐겼습니다.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이번에 동아리 학생들에게 동굴 여행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부터 차로 70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동굴인 앨리슨 동굴로 목적지를 정했습니다. 앨리슨 동굴은 미국 조지아 북서부에 위치한 동굴로 미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며 미국에서 12번째로 깊은 동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굴에서 가장 큰 명소는 엄청난 깊이를 자랑하는 피트 구역입니다. 동굴 내부에는 크게 2가지의 피트 구역이 있는데 첫 번째로 판타스틱 피트 구역과 두 번째로 인크레더블 피트 구역이 존재합니다. 판타스틱 피트는 깊이가 179m로 매우 깊은 동굴로 속하는데 자유의 여신상 2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깊이로 엄청난 깊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인크레더블 피트의 깊이는 약 134m로 이 또한 엄청난 깊이를 자랑합니다. 이 구역은 전문적인 동굴 탐험가들 사이에서 인기 명소로 뽑히고 있으며 동굴 관리소는 경험이 풍부한 탐험가만이 시도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의 탐험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엄청나게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전문 장비가 필요한 동굴이고 로프를 탈 수 있는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동굴의 깊이가 깊은 탓에 동굴 내부의 온도는 매우 낮았고 곳곳에서 폭포수가 떨어지며 동굴의 습도가 높았기 때문에 체온 유지에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굴은 어둡고 바닥이 매우 미끄러워 탐험에 조심해야 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 라켄바흐와 피리를 포함한 10명의 친구들은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차를 타고 출발했고 그날 저녁 조지아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근처에 도착한 그들은 다음날 동굴을 탐험하기로 정했기 때문에 근처 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인 2월 12일 이른 아침 10명의 친구들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벼운 옷차림과 함께 헬멧 그리고 로프 등의 잡동사니를 가방에 넣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동굴 인근에 도착한 그들은 동굴 내부에선 어차피 통신이 터지지 않으니 휴대폰이 쓸모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휴대폰을 자동차에 두고 동굴로 향했습니다. 이들은 5명씩 찢어져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동굴 탐험에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동굴의 수직 구역이 아닌 수평 구역을 탐험하기로 했고 라켄바흐와 피리가 포함된 두 번째 그룹은 문제의 수직 구역으로 탐험하기로 했습니다. 수직 구역으로 출발한 그룹은 이곳저곳을 구경하며 나아갔습니다. 깊은 피트 구역으로 가는 길이 좁고 경사가 급해 지나가기 쉽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그룹은 결국 워밍업 피트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워밍업 피트 구역은 판타스틱 피트와 인크레더블 피트를 가기 전에 처음 만날 수 있는 작은 수직 피트 구역으로 워밍업 피트의 깊이는 앞에 소개된 2개의 동굴의 깊이보다 현저히 낮은 36m였습니다. 워밍업 피트라고 해도 엄청난 깊이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룹이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평 구역을 구경했던 첫 번째 그룹도 워밍업 피트에서 만나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워밍업 피트에서 다 같이 쉬고 있었던 그때 어떤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실수로 구덩이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동굴 탐험의 리더였던 라켄바흐는 자신이 로프를 타고 피트 밑으로 내려가 가방을 가져오겠다고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구 피리와 함께 취미로 종종 작은 동굴들을 탐험했고 동굴 경험이 많이 쌓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가지고 올라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켄바흐는 반대편 폭포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발견했지만 떨어진 가방을 찾아오기 위해 워밍업 피트에서 밧줄을 걸고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차가운 폭포수가 라켄바흐 머리 위로 조금씩 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추웠지만 아직은 버틸만 했습니다. 그가 중간쯤 내려왔을 때 쏟아지는 폭포수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해 라켄바흐의 머리 위로 차가운 폭포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은 한순간에 젖어버렸고 가벼운 옷차림이었기 때문에 방안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물줄기를 그대로 막기 시작했고 손과 발이 얼어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동굴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의 온도는 약 10도 정도로 가만히 막고 있으면 저체온증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라켄바흐는 친구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절규하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타고 올라가려고 해도 대량으로 떨어지는 폭포수를 견디며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에도 폭포수로 인해 밧줄이 엄청나게 흔들렸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워밍업 피트 위에서 쉬고 있었던 친구들은 저체온증에 걸린 라켄바흐의 고통스러운 비명을 듣게 되었고 라켄바흐의 친한 친구였던 피리가 라켄바흐를 구조하기 위해 밧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라켄바흐는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에 맞아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고 피리는 흔들리고 있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피리는 밧줄을 꽉 붙잡고 최대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중간쯤 도착했을 때 밧줄을 가만히 잡고 있는 라켄바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피리가 라켄바흐를 불러봐도 라켄바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라켄바흐는 밧줄을 꽉 붙잡은 채 저체온증으로 그대로 얼어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친구를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자 피리는 급격하게 패닉에 빠졌습니다. 자신도 얇은 옷차림을 입고 있었고 얼음장 같은 차가운 폭포수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고 움직임이 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이 폭포수에 흔들려 올라갈 수 없었고 밑에는 라켄바흐가 밧줄을 잡고 차갑게 굳어있어 내려갈 수도 없었습니다. 피리는 위에 있던 동아리 학생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위에 있던 학생들 중 5명은 곧장 동굴 밖으로 나가 자동차에 있던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은 동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오후 2시 19분 워커 카운티 응급서비스는 조지아에 위치한 앨리슨 동굴에서 신고를 받았습니다. 신고를 받은 구조팀은 곧바로 해당 동굴로 출동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후 충분한 구조 장비를 챙긴 구조팀은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구조대원은 안마르 미르자, 팀 화이트, 빌 푸트남으로 3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30분 정도 동굴의 여러 통로를 지나고 사고가 발생한 워밍업 피트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나머지 3명의 학생들이 남아 있었는데 3명의 학생들은 옷이 모두 젖은 상태로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던 3명은 반바지와 티셔츠뿐을 입고 있었고 무릎 보호대와 헤드램프 외에는 어떠한 전문 장비를 장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피리가 라켄바흐를 구조하기 위해 밧줄을 타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갔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 밑에서는 피리와 라켄바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라켄바흐가 설치한 밧줄의 위치는 떨어지는 폭포수 한가운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탐험가들이 밧줄을 설치하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폭포수의 위험성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조팀은 폭포수에서 멀리 벗어난 곳에 밧줄을 설치했고 구덩이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라켄바흐와 피리는 바닥에서 약 12m 떨어진 위치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조팀은 그들이 매달린 곳이 너무 높아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구조팀은 다시 한번 두 사람을 향해 여러 차례 소리쳤지만 역시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결국 구덩이 위로 다시 올라온 구조팀은 추가 지원팀을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추가 구조팀과 함께 구조 작업이 시작되었고 두 사람을 바닥으로 내리는데 성공했습니다. 구조팀은 곧바로 CPR을 시도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목숨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구조팀이 도착한 시간인 2시 30분에서 6시간 30분이 지난 오후 8시 30분.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 성공했고 동굴 밖으로 꺼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망 사건으로 곧바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라켄바흐와 피리는 너무 자만했습니다. 그들은 전문가용 동굴을 탐험할 만큼 경험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굴 탐험에 필요한 적절한 복장이나 장비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라켄바흐는 헬멧, 헤드램프, 장갑이 없었습니다. 피리 또한 장갑이 없었고 헬멧은 있었지만 헬멧을 쓰지 않고 조끼에 매달아둔 상태였습니다. 피리가 라켄바흐를 구조하기 위해 내려갔음에도 그는 충분한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친구를 구조할 수 있는 확률은 희박했습니다. 경험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대학생들의 무모한 동굴 탐험으로 전문가용 동굴에서 발생한 비극. 이 비극은 결국 두 사람 모두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구조에서 첫 번째 규칙은 스스로 환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